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6개월 이상 사는 건 불가능해. 여기 스페인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파견 근무를 간 경험에 아시아 국가라면 질색을 했지만 회사의 요청에 한국 지사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라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 가르시아예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커피 냄새와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서 떠돌고 있었어요. 저는 긴 유리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어제 디자인 박람회에서 검토할 서류를 꼭 쥐고 있었거든요. 갓 복사된 종이가 손에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사무실 동료들이 공책을 뒤적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회의실 앞쪽에 서 계셨어요. 오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갑자기 목을 가다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사벨?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가게 될 거야. 한국 지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하게 될 거고.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한 번 눈을 깜빡였어요. 두 번 깜빡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작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말씀이신가요? 맞아. 한국이야.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얼굴들은 동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얼굴들은 자기가 아니라서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머리 위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제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한국.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이 2년 전 베이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제 눈을 따갑게 만들던 그 끈적끈적한 회색빛 스모그를 거의 맛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택시 창문 너머로 도시가 기어가듯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3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갇혀있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낡고 더러워 보였고 거리는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 방문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전모 전부가 근간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보호 장비들은 장식품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천장이 제 머리 위로 무너질까봐 걱정하며 보내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사벨 팀에서 아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 자네뿐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핸드폰이 윙윙거렸어요. 엄마가 저녁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문자였어요. 단순하고 평범하고 안전한 저녁 계획. 제 단순하고 평범하고 안전한 삶에서 말이에요. 구엘 공원 근처에 있는 제 아파트가 생각나고 있었어요. 제가 코르타도에 거품을 더 넣어서 마신다는 걸 알고 있는 단골 커피숍도요. 일요일 아침마다 마르티네스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크루아상을 저를 위해 남겨두시는 모퉁이 빵집도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해질녘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해변을 따라 산책하던 저녁 시간들도요. 이곳이 제 세상이었어요. 이곳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 떠나야 하나요? 그 질문이 제가 막을 수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야. 준비할 시간이 5일 있어. 5일. 머릿속으로 세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보기에도 부족했고요. 베이징 같은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거의 설렘 같은 것이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에 멍한 상태로 제 책상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 작업하던 건물 설계도가 떠 있었거든요. 발렌시아의 쇼핑센터였어요. 깔끔한 선들, 익숙한 재료들, 예측 가능한 도전들. 제가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었죠. 새 브라우저 창을 열고 검색창에 서울, 한국이라고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사진들이 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정리된 교통으로 넓은 도로들이 펼쳐져 있었고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베이징과는 전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도 전혀 달랐고요. 더 많은 이미지들을 클릭해보고 있었어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지하철 시스템이 있었어요. 새 것 같아 보이는 버스들도요. 미술관 같아 보이는 공항 터미널들도 있었거든요. 서울 이미지들이 제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 반짝이는 건물들 중 어딘가에 제 책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5일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모님 전화번호가 떠 있었거든요.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10분 동안 맴돌고 있었어요. 마침내 버튼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아빠. 이사벨, 어떻게 지내니, 딸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국 지사에서 6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급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 그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군인들이 여기저기 있고 위험해. 엄마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이사벨아, 왜 하필 한국이니? 여기 스페인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니? 엄마, 제발 들어보세요. 이건 제 경력에 중요한 일이에요. 내 경력? 아빠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내 안전은 어떻고? 가족은 어떻고? 우린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 일을 해야 해요.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들리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있어라. 엄마가 애원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장을 찾아라. 안전한 직장을. 하지만 오늘 아침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고집스럽고 단단한 무언가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가야 해요. 전화 통화가 좋지 않게 끝나고 있었어요. 아빠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엄마는 울고 계셨고요. 5일 후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캐리어와 두려움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행기 여행이 끝이 없게 느껴지고 13시간 동안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지도 않는 영화들을 보고 있었고요. 맛도 느끼지 못하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파견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혼란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베이징 악몽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군중과 혼란과 길을 잇는 그 끔찍한 느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대신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공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제 발밑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안내판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는데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 쪽으로 안내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이 과정이 3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줄이 끝없이 늘어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스마트 패스라는 기계로 바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화면이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기계가 2초 만에 제 얼굴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깜빡였어요. 문이 열렸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녹음된 목소리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체 과정이라고요? 매표소에서 터치스크린 기계인 키오스크를 발견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영어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버스 시간표, 가격, 좌석 선택. 모든 게 명확하고 간단했거든요. 서울행표를 선택했어요. 기계가 제 신용카드를 바로 받아주고 있었어요. 기다림도 없고요.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QR코드가 있는 표가 인쇄되어 나왔거든요. 티켓을 보며 승강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안내판들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시설도 깔끔했어요. 깨끗한 창문, 편안한 좌석, 제대로 작동하는 에어컨까지요.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앞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베이징 같은 거대한 구멍들이 없었어요. 낡은 트럭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구름도 없었고요.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다투지 않고 있었거든요. 버스 기사님이 안전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차들이 자기 차선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아빠의 경고가 생각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요. 정리되어 있었고요. 안전해 보였거든요. 오후 햇빛에 반짝이는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동네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푸른 잔디와 산책로가 있는 공원들도요. 밝고 친근한 간판들이 있는 쇼핑센터들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목적이 있어 보였고 새로워 보이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회의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 말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아빠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베이징 경험이 저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해줄지도 모르거든요. 버스가 제 새로운 삶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 새벽 6시에 모르는 목소리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벨.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아파트에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요. 깨끗한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목소리는 새로 바꾼 갤럭시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스마트 아파트였거든요. 회사에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전등, 에어컨, 심지어 커튼까지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말이에요. 전등 켜줘라고 영어로 말해봤어요. 스페인어가 아니라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면서요. 전등이 바로 켜졌어요.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 아파트에서는 거실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찾아 돌아다니며 눌러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버스가 제멋대로 왔었거든요. 가끔 일찍 오고 보통은 늦게 오고 종종 아예 안 오기도 했어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걸 배우고 있었죠. 서울 버스 앱이 제 핸드폰에서 버스가 언제 올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8분 30초 후에요. 타이머처럼 카운트다운을 보고 있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여전히 놀라고 있었어요. 버스 안이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정갈하게 줄지어 놓인 편안한 좌석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쓰레기도 없고요.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사무실 건물에서 권재현 이사님을 처음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으셨는데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악수를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이사벨 첫날은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쪽으로 놀란 건가요? 나쁜 쪽으로 놀란 건가요? 좋은 쪽이에요. 아주 좋은 쪽으로요.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시고 있었어요. 커다란 화면이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컴퓨터와 태블릿 안에 들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사무실은 인쇄된 문서들과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에요. 3년 전에 종이 없는 사무실로 바꿨어요. 권 이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었어요. 환경에도 좋고 정리하기도 좋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디자이너인 김지우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밝은 눈과 수줍은 미소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지우 씨가 적응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권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좋은 곳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주말에 지우 씨가 저를 홍대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지루한 업무 지구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건물들과 체인 레스토랑들이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대신 마법 같은 일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이 모든 모퉁이에 작은 가게를 차리고 있었거든요.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 맞춤 핸드폰 케이스,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오리지널 그림들을 팔고 있었어요. 거리 음악가들이 기타를 치며 들어본 적 없지만 왠지 이해할 수 있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창작의 터전이에요. 지우 씨가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가게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옷들이 예술 작품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대담한 색깔들, 특이한 모양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빛나는 것 같은 원단들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모든 사람이 쇼핑하는 똑같은 가게에서 쇼핑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안전한 선택들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이고 있었어요. 팝업 스토어 하나가 제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슬로건처럼 내일의 패션을 오늘해라고 써 있었거든요. 재킷을 하나 샀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끌어당기는 느낌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돈을 낼 때 디자이너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고 행복해 보이고 있었거든요. 홍대의 밝은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면서 베이징의 쇼핑 지역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었거든요. 회색 건물들, 지친 가게 주인들, 사기도 전에 이미 낡아 보이는 제품들이었어요. 이곳은 달랐어요. 이곳은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월요일에 권 이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로 현장 방문을 하자고 제안하고 계셨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 대신 미래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먼저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은빛 비늘처럼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구조물이 바람과 함께 숨쉬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거든요. 건축과 자연이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로봇들이 완벽한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축 재료를 테스트하고 콘크리트를 섞고 심지어 벽에 페인트 칠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스마트 실험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5년 후에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돌을 쓸 것인지 현대적인 콘크리트를 쓸 것인지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재료들을 발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 스마트 아파트, 창밖의 도시 불빛들, 연구소의 미래 재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런 기술은 우리는 아직 유럽에서 실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안전하고 깨끗해 보이는구나. 엄마가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앉아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어두운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내일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바르셀로나가 그립지 않았어요.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2달 후 부모님이 깜짝 서울 방문으로 저를 놀라게 해주셨어요. 제 여행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인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입국장을 통해 걸어 나오시면서 엄마 손을 꽉 잡고 계셨는데 긴장하고 계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반짝이는 바닥과 안내판들을 둘러보시며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라고 말하며 두 분을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고 계셨어요. 달라 보이는구나, 딸아. 더 행복해 보여. 아빠는 엔지니어의 호기심으로 기계들을 살펴보고 오셨거든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 마드리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네.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정리된 동네들, 깨끗한 공원들,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현대적인 건물들을 지나가면서 부모님 표정이 바뀌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름답구나. 엄마가 속삭이고 계셨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 주말에 제가 부모님의 관광 가이드가 되어 있었어요. 홍대를 함께 걸어 다녔는데 아빠가 모든 거리 예술가의 가게 앞에서 멈춰 서고 계셨거든요.
그들의 기법을 살펴보시고 지우 씨의 통역을 통해 질문하시고 전문가로서의 분석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팝업 패션 가게에서는 엄마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절대 입지 않으실 옷들을 입어보고 계셨어요. 다양한 색깔들, 대담한 무늬들,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스타일들이었거든요.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해질녘 경치를 보러 남산타워에 갔어요. 서울이 우리 아래로 빛으로 만든 회로판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각각의 건물이 발전의 이야기를, 꿈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계셨어요. 딸아, 너에게 사과해야겠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구나.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베이징 이후로 짊어지고 있던 두려움, 제 선택에 대한 의심, 가족을 실망시킬까 하는 걱정.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신 지 3주 후 고향에 재앙이 닥쳤어요. 서울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나쁜 연결 상태로 엄마의 목소리가 지직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디든지 정전이야. 나라 전체가 어둠 속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디든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전이야. 완전 정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끊기고 충전이 안 되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직전이구나. 제 서울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도시가 꾸준히 빛나고 있었거든요. 가로등, 빌딩 불빛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전력망에 안심되는 웅웅거림이 있었어요. 10시간이 넘게 스페인이 거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믿을 만한 한국 인터넷 연결로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의 텅 빈 거리들,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들,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선 엘리베이터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전기 없이 차갑게 앉아있을 제 옛 아파트가 생각나고 있었어요. 일요일 크루아상을 구울 수 없는 마르티네스 할머니도 생각났고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편안한 일상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는 중단 없이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버스들이 시간에 맞춰 다녔고요. 스마트 아파트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연구소들이 계속해서 미래를 발명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전력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아무도, 특히 저 자신도 놀라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지사의 인사부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로 전근을 신청하고 싶어요.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신 게 정말 훌륭했거든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특별 비자를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지우 씨가 제 아파트에서 짐을 푸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받은 짐들이 도착했거든요. 부모님이 제 결정에 대한 응원과 함께 보내주신 소중한 짐이었지요. 바르셀로나의 그림들을 한국 판화 옆에 걸고 있었거든요. 스페인 책들을 한국어 교재 옆에 정리하고 있었고요. 권 이사님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들러주셨어요. 서울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은 화분이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도시 불빛들을 볼 수 있는 창가에 화분을 놓았어요. 서울이 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발견해가고 있는 가능성들로 가득했거든요. 6개월 전에는 이 파견이 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견뎌내야 할 시험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 진짜 삶이 처음부터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단순히 제 직장이 된 게 아니었어요. 편안함보다 성장을,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안전함보다 가능성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 곳이 되었거든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끝없는 열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을 통해 본 아시아를 두려워했던 그 소녀는 서울의 삶 속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다음에 무엇이 와도 준비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